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한 주의 흐름 어땠습니까? 일단 보면은 지금 일단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로 너무나 명확하게 잘 올라가지고 있고, 이 주봉으로 4% 가까이 상승하고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봉상 볼 때 절대 이 추세가 깨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저점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격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언덕을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상승은 분명 심상치 않게, 그리고 내일부터 놀랍도록 무서운 상승세가 저는 1월달 동안 혹은 상반기까지 지속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일봉상으로 볼 때도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SK 하이닉스에 대한 조정 파동이 이렇게 ABC 형태로 나올 텐데, 이 ABC 형태에 대한 조정 파동, 그러면 이렇게 조정 파동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B파동에 대한 고점을 완벽하게 넘어설 때 이게 완벽한 조정이 끝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최근 이렇게 주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해 볼 만은 하지만 이때는 여기가 깨지게 되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는 라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익비 측면으로 볼 때 괜찮게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매수 타점과 앞으로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인 우리가 흐름을 볼 때 이 매도 타점을 또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방송은 재료도 중요하고, 물론 기업들마다 시장과 시황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엘리어트 파동과 이런 캔들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고 나갈까를 말씀드리는 방송이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현재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대하시는 이 CES 2025가 1월 7일에 개최를 하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 전시관에서 이 HBM3 이 16단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HBM4까지도 지금 준비 과정들에 대해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일단 이번 CES 2025에서 가장 키워드는 바로 이 AI 또는 로봇,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관심도가 쏠리고 있는데, 역시나 SK 하이닉스는 이 HBM만큼은 우리가 아직 최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준비를 현재 CES에서 하고 있고, 결국 2025년도도 앞으로 HBM4까지 해서 이 HBM이 AI 시장 그리고 반도체를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저는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SK하이닉스는 그것보다 더, 그리고 주가 방향성으로만 보자면 오히려 더 매수에 대한 매력도, 매수에 대한 기회, 그리고 수익 구간에 대한 기회를 볼 때는 하이닉스가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 당분간 2025년도, 2026년도까지는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지금 이 가격대에서도 매수를 하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왜? 이게 사람이라는 건 결국 고점을 찍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조정이 오고, 또 이렇게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나가고, 올라갈 것 같으면 또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좀 실망스럽잖아요. 실망스럽고, 이렇다 보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매도가 누가 나갑니까? 지금 금요일날 볼게요. 개인들의 140만 주 정도의 정말 대량 매도가 나갔고, 그 물량,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 SK 하이닉스를 담는 이 주체가 누굽니까? 외인과 기관들의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외인들이 들어오는 이 단계를 우리가 심상치 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이 환율 자체가
고점을 찍고 이제부터 고점을 찍고 저는 환율도 이런 식의 ABC 조정으로 조정이 오고 이 조정이 오면서 외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고환율이던 그런 시기에도 외인들은 현재 SK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외인들은 SK 하이닉스를 현재 이 박스권 구간에서 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강력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외 다른 어떤 포지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본다 하더라도 결국 수급에 대한 분석을 해본다 하더라도 지금도 충분히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인 건 맞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자리다 라는 걸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는 알겠고 그럼 나는 과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되실 텐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께 SK 하이닉스에 대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가는 건 뭐 증권사 리포트들, 뭐 종토방, 커뮤니티 제발 이런 것들 참고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술적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타점을 잡아도 충분히 수익을 보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승 파동에는 총 5파동, 이거를 좀 먼저 설명드리고 할게요. 상승 파동에는 총 5파동과 조정 파동에 이렇게 ABC 조정 파동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카운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눌림목 자리에서 내가 정확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혹은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ABC 조정이 나오는 건데 이 ABC 조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주가가 이렇게 막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막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급등락이 막 반복을 해 나가다 보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파동을 예를 들어서 ABC인 줄 알았어. 근데 주가가 더 떨어지죠. 그리고 뭐예요? 결국 이게 ABC라는 게 확정이 되려면 주가는 적어도 여기에 대한 고점을 뛰어넘었을 때 파동이 끝나고 올라간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ABC 조정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파동 자체가 여기 언덕을 뛰어넘어야 조정이 끝나고 추세가 다시 한번 돌아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거는 기초적인 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이거는 그냥 저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그널이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이게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을 했지만 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분명히 나왔고 지금부터 이 현재 나오는 추세를 뚫고 마지막 5파동에 대한 고점은 신고가를 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가기 전에 분명 또 상승과 조정에 대한 어느 정도 파동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단기적인 타점들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 나갈 거고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가시면 더 큰 수익을 저는 분명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절대 지금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 네, 매도할 구간이 아니죠. 우리가 왜 매도를 해요? 이거를 왜 만약 좋은 타점에서 잘 잡고 있다고 하면 일단은 홀딩을 하고 제가 앞으로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타점들과 또는 지금 이제 CES 2025에서 로봇 쪽 그리고 AI 쪽 또는 양자 쪽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 함께 같이 공유해 드리고 타점에 대해서 같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릴 거니까 저 박프로와 함께 2025년도도 함께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SK 하이닉스에 하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장중 타점이나 좀 전에 보여드렸던 시그널 지표들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시면은 제가 다 상세하게 다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종목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시그널 지표들과 타점을 잡는 방법들이 정말 유용하게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번호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 번호로 저에게 SK 하이닉스의 하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결국 글로벌적인 또는 글로벌적인 흐름들 안에서 로봇 쪽 또 드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것들이 많겠죠. 뭐 드론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양자 쪽 하면 또 뭐 초전도체도 있을 것이고 막 여러 가지가 또 있고 또 AI는 또 포괄되게 뭐 반도체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자율주행이 있을 수가 있겠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SK 하이닉스는 사실 지금 이 흐름대로 보면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스텝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종목들 혹은 그 종목들에 대한 시그널이 또 어떤 종목들이 뜰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게 또는 우리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런 플랜 B를 좀 세워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많은 종목들을 또 물려 계실 텐데, 그게 진짜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이런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 함께 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이 번호로 저기 하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일요일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